전남 곡성의 한 농장에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남성은 농장주와 긴 대화를 나누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50대 농장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사라진 농장주입니다. 자, 2019년 바로 이맘때 벌어진 사건인데요. 전남 곡성의 한 농장주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2월 15일이었습니다. 농장에 일을 하러 간 남성이 밤이 되도록 늦게까지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당일날 오전까지만 해도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걸 가족들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밤새 기다리다가 아침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주변을 뒤졌는데 근처 폐교에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그 남성이 발견된 건 아니고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차량 뒷좌석에 굉장히 많은 혈흔이 있었습니다. 혈흔이라면 범죄 가능성이 커진 건데, 자, 그때 경찰이 수상한 남성을 포착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이 통화 내역과 CCTV를 분석하던 중에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같은 곡성 지역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40대 남성 김 씨였는데 수상한 행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장주가 실종된 2월 15일 저녁에 김 씨가 현금 인출기에서 농장주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1,200만 원을 인출을 했는데요. 또 다른 인출기에서도 돈을 빼내려고 했지만 지급 정지 조치로 실패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행방을 추적한 끝에 2월 18일 광주의 한 지인 집에 숨어 있었던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신병 확보는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농장주의 생사 확인 아니겠습니까? 네, 김 씨는 맨 처음에는 이제 경찰이 아무리 추궁을 해도 완강하게 묵비권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 차량에서 다량의 혈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경찰은 단순히 납치 감금인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살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김 씨의 수상한 행적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일단 예금을 했을 때 김 씨가 그 실종된 농장주의 옷과 마스크를 입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차량과 농장주의 차량을 번갈아가면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번호판을 훔쳐서 그 차량에 부착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계속해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김 씨 내가 살해를 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50대 농장주를 살해하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김 씨. 당시 김 씨의 이 영장 실질 심사 때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왜 죽였습니까? 범행은 사전에 계획한 건가요? 돈을 왜 뽑으셨나요? 피해자 가족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 박 변호사님이 2월 15일 그날 농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자, 고물상 주인 김 씨 아니겠습니까? 농장을 지나가다가 이 농장에서 어떤 고철을 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고철 관련해서 이 농장주하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많았다는 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농장주가 이 김 씨를 무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해서 상당히 화가 나서 일단은 주먹으로 농장주를 폭행을 했고, 농장주가 넘어진 상태에서 선반에 있는 흉기로 농장주의 다리나 팔을 수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입니다.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이 농장주는 살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 씨가 흉기를 휘둘렀을 때 농장 주인은 아직 살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끌고 나와서요.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이후 창고에 있던 끈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결박을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옷과 신발 등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후 김 씨는 피해자의 차량 보조석 물건함에서요. 피해자 명의 통장을 발견했고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피해자를 협박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고요. 목을 졸라서 살해했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서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직후에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뭐 본인은 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김 씨가 사건 발생 한 달 정도 전에 이미 고철을 사러 그 농장에 들렀던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피해자하고 김 씨가 아는 사이였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 혹시 보고 그 뒤로 계획 범행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 씨라는 자가 강도 증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1988년에 이미 이 강도 상해로 처벌을 받았고 1995년에는 이 공기총을 가지고 은행 강도를 3차례나 저질러서 징역 12년을 살았던 공기총이요? 예, 그런 전력이 있는 인물인데다가 타고 다니던 차 자체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었던 겁니다. 공기총을 이용해서 은행 강도를 3차례 저질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고물상이 결국 저렇게 농장주를 살해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뭐 과거부터 강력 범죄를 반복해 왔던 상습 강도범이었는데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상습 강도, 협박, 폭행을 행사해서 돈을 강취하는 범죄를 이제 강도라고 하는데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계획성을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혼차밖에 없고 사망했기 때문에 농장주는 우발적 범죄라고 1심에서 그렇게 봐서 아니 근데 결국- 앞서 네. 그 뭐 한 달 전인가에 왔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범행 장소라든지 범행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싹 다 특정이 됐으면 계획범죄를 볼 수 있는데 우발적 요소가 있다라고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 35년이 선고됐어요. 만약에 계획범죄였다면 또 이전에 강도 범행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더 중한형이 선고됐을 건데 징역 35년이 선고되고 2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까지 됐는데 항소를 합니다. 항소에서도 기각돼서 35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